네, 2월 3일 수요일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매니저님 현재 시장이 조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는 종목별 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현재 장세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목소리 톤이 너무 아나운서 톤이시라서 저도 약간 목소리를 좀 깔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시장 장 초반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좀 강하게 좀 출발을 했었는데 전강 후약의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난 월요일 날 저점 매수를 이제 강하게 좀 해줬었던 금융 투자 바닥에서 이제 좀 저점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도 연기금 금융 투자의 수급이 안정이 되질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또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야기했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좀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다만 이제 그런 시장 속에서 오늘 아침에 또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좀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뭐 새해 들어서 정말 여러분들께 지겹도록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장이라는 단어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무료 방송을 할 때도 시장이 반등이 들어올 때도 가장 강하게 좀 올라왔었던 종목이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었고 오늘도 약간은 지금 약세장으로 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애플카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부 종목들은 뭐 워낙 많이 좀 강하게 올라와서 고점 부근에서 이제 또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트렌드 자체가 미래차의 어떤 대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동안에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가 수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아마도 2021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미래차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된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숨겨져 있는 수혜주들 혹은 좀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열심히 찾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또 한 종목 준비를 좀 해왔고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올해는 기승전 전기차 관련주들이 시장을 맞습니다. 주도하고 있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주도주로 비상한 이 전기차, 자동차, 전장 부품 쪽과 네. 또 배터리 관련 쪽도 굉장히 유심 있게 계속해서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영민 DJ님이 네. 짚어주신 종목들 본격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어제 언급해 주셨던 DIT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연속 잘 가다가 오늘 3%대 또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세를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어제 제가 이제 조금 올라서는 자리에서 이제 편입을 좀 했었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한 2% 정도 지금 조금 밀리고는 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IT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 대신에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 상승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살짝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눌림목이 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지난주에 이제 가파른 가격 조정을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바닥을 치고 이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나서 되누르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10,000원 정도 자리가 라운드 넘버가 바뀌는 이제 일단은 뭐 심리적인 저항 정도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10,000원을 좀 뚫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추세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그리고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삼성전자와 이오테크닉스를 이제 어닐링 장비와 관련된 한 세트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SK 하이닉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전공정에 바로 이제 DIT가 개발을 하고 있는 어닐링 장비가 공정에 올해부터 이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수혜주 어찌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SK 하이닉스보다는 우위에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만 떼어놓고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는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서는 훨씬 더 좀 좋은 업황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즘에 SK 하이닉스 직원분들이 성과급 때문에 정말 좀 시끄럽잖아요. 맞아요. 그 최태원 회장이 지금 자기 연봉 한 60억 정도 되는 연봉을 다 반납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들의 불만이 좀 많은데 그만큼 작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서는 확실한 2위 자리를 이제 공고히 좀 했다.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올해도 아마도 실적이 좀 좋아질 텐데 성과급을 좀 많이 안 준다라는 거에 이제 불만을 좀 표시하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서는 업황이 좋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면서 DIT 목표 가격은 11,500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T는 오늘의 조정은 기술적 반등의 시그널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나눠주시면서 앞으로도 네.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리뷰할 종목은 12월 28일에 언급해 주셨던 MC넥스입니다. 이 종목도 대표적인 전장 부품 쪽으로 카메라 쪽과도 자율주행 쪽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현재 5% 넘게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시장이 지금 약세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MC넥스를 작년 연말 연초에 사실 올해 가장 좀 뜨거운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전장과 관련된 수혜주,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오늘 이 종목이 뭐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오히려 이슈가 부각이 됐었던 기아 자동차 그리고 현대 모비스 이런 종목들보다 더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MC넥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쪽에 이제 납품을 한다라는 그 이슈,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보면 이제 GM이라는 기업과 이제 고객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우리나라에 이제 이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MC넥스뿐만 아니라 이제 옵트론텍이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옵트론텍은 어찌 보면 미국의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수혜주, 그리고 MC넥스는 현대 기아차 그룹 쪽과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애플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카메라 모듈 그동안에는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전장 부품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품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C넥스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가 연초에 이제 실적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뭐 더블 이상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지금 한 달 만에 55%, 뭐 오늘 지금 고가 대비해서는 거의 6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목표가를 정해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을 정도로 상승 기세가 상당히 좀 좋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뭐 한 7, 8% 정도 밀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제 보유를 해가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MC넥스 같은 경우는 제시해 주신 후에 한 달여간에 무려 5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이 첨보라는 종목인데요. 네. 마법의 가루라는 이 전해질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네, 정말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 전해질과 관련된 이슈가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는 사실 가장 좀 핵심적인 하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법의 가루라는 표현이 적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말 그대로 이제 배터리가 한 단계 진화하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이 전해질이라는 게 상당히 좀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다만 주가는 아직 조금 무겁게 움직이고 있기는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지난주 이제 시장이 하락이 좀 들어올 때 휩쓸렸던 종목들을 계속 좀 AS를 해드리고 있는데 첨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1월 27일 날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19만 원 초반대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약간 뭐 19만 원 아래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저는 지금 현재 매수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보다도 조금 더 둔탁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작년에 이제 워낙 상승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다만 LNF라는 기업 오늘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보시면 사실 LNF가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도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LNF도 한 12% 13%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드려보면 LNF도 한동안 횡보를 하면서 가격 조정 내지는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난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강하게 슈팅이 들어오면서 이제 발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첨보 역시도 횡보를 한 기간으로 따져보면 작년 9월, 10월 달에 이제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거의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정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승이 들어왔을 때는 훨씬 더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쉬고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1차 목표 가격은 22만 5천 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도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보 역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김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여기까지 돌아봤고요. 네. 오늘도 문자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3512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한농화성을 2만 원의 매수가를 하셨고요. 비중을 20% 이상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최근 한농화성이 최고가에 진입을 했다가 최근 그렇죠.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최고가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 좀 급등세가 나타냈는데 오늘은 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이제 2만 원짜리에서 매수하셨다고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가 되게 이슈였어요. 역시 이것도 애플카와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플이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출시를 했을 때는 그 애플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 지금 현재 배터리라기보다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아바코라는 기업도 1월 달에 상당히 강하게 좀 급등을 했었고 바로 이 한농화성이라는 기업이 가장 먼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시세가 강하게 좀 분출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2만 원까지 주가가 한번 올라오다 보니까 비교적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가 좀 되셨어요.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지난번 이제 2만 3천 원, 2만 4천 원까지 주가가 이제 급등이 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워낙 지금 많이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고점까지 올라가면은 매물 저항을 분명히 조금 받게 될 것 같거든요. 고점에 이제 추격 매수를 해서 이제 물리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가격이 조금만 올라와도 손절성 물량들이 조금 출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 가격은 딱 한 2만 2천 원 정도로 한 10%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유를 하셨다가 튀어 올라갔을 경우에는 짧게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농화성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도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0502번님께서 보내주신 PNT인데요. 2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역시 비중 20% 보유 중에 계십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전망 역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PNT도 마찬가지로 저는 강력홀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역시나 뭐 오늘 계속 얘기되고 있는 종목들조차도 다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PNT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2차 전지 제조 장비, 특히는 이제 롤투롤 장비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럼 배터리를 많이 찍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장비 소재가 반드시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PNT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목표 가격은 3만 원 정도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홀딩을 좀 해보시고 PNT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V1텍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2차 전지 수혜주로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계속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PNT 역시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 사연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종호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네. 유한양행을 매수가 72,300원에 비중 4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최근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손실 구간이셔서 좀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오늘 제약주들이 되게 힘들어요. 사실 이게 시장이라는 게 아주 강한 상승장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풍선 효과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누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장 구조가 된다는 거죠.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반면에 반도체라든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좀 쉬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난 1월 중순 이후부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조정이 제법 좀 거칠게 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7만 원대를 이제 강하게 한번 뚫어 올리면서 8만 1,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한번 했었거든요. 무증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부터는 조금 추세적인 이제 흐름 자체가 좀 주저앉아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유한양행은 말 그대로 이제 이 비세세포성 폐암 치료제와 관련된 신약 개발이 가치적인 이제 성과가 나타날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이제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손실이 뭐 그렇게 크지 않으시니까 72,000원 정도대에 보유를 하셨다면은 조금만 더 버텨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혹시 모르니까 63,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다시 한번 8만 원 고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자동차주가 지수를 이끌면서 제약바이오 쪽은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멘텀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연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고민도 생기고 또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고민이 생기실 때는 샵 2034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차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영민 DJ께서 가지고 오신 원샷 원킬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뭐 자동차 종목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좀 지겨우시더라도 어쨌든 또 자동차 종목을 하나 공략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12,400원에
평화전공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 이제 전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되게 좀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고 약간 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자율주행 시대에 이제 발맞춰서 일제히 다 이제 재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형테크 같은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종목인데 미국 이제 조지아주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한원 시스템이라든지 SL이라든지 단순히 원래 이 종목들은 그냥 자동차 부품주였는데 현대차가 만들어낸 이제 이 GMP 플랫폼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이제 부품들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재평가가 좀 됐었죠. 오늘 말씀드리는 평화전공 역시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이제 도어와 관련된 이제 레치라든지 힌지, 도어 모듈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여러분들이 영화배우 이제 유아인 씨가 타고 다니는 이제 테슬라의 모델 땡땡 차를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게 이제 차를 버튼을 누르면은 문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개폐가 되잖아요. 요즘에는 미래차 시장에서 자동차의 이제 문, 도어 역시도 전장화가 되는 게 이제 가장 좀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평화전공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자동차 도어와 관련된 부품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2019년까지는 실적이 정말 안 좋아가지고요. 중국 공장도 구조조정하고 인도 공장도 구조조정할 정도로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작년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특히나 현대차 이제 제네시스 모델 그리고 이제 전기차 모델의 전장용 도어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미국의 이 회사도 바로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엘라바마. 현대차가 이제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지역이 엘라바마고요. 기아차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쪽이 조지아거든요. 요 두 군데에 다 이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미국의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의 도시라고 하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 아마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이 디트로이트에도 현지 공장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평화전공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대 기아차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애플과의 협력 관계라든지 또 미국의 GM에도 매출 비중이 한 1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GM도 지난 이제 CES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플랫폼을 새롭게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완성 자동차 회사들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 일본의 도요타, 유럽의 폭스바겐, 미국의 GM, 포드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로 대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부품주들도 재평가를 분명히 한번 해볼 수 있을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기아 자동차의 현지화 전략의 수혜주 그리고 이제 GM의 새로운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플랫폼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평화전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4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 15,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평화전공 현재 1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15,000원, 손절가를 1,8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15,000원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과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최애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상당히 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카메라 모듈, MC넥스라든지 옵트론텍이라든지 이렌텍이라든지 이렇게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과 성격이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 카메라 모듈이나 센서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후공정 검사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도 역시나 실적에 좀 부침이 좀 심했어요. 갑자기 실적이 확 늘어났었다가 또 갑자기 막 적자전환 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실적 부침이 조금 심했었는데 작년 2분기 이후부터 삼성전자 쪽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TOF 카메라 이제 검사 장비를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아주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두 단어가 뭐냐면 OIS, 소위 말해서 이제 손떨림 보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TOF,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주 광학 렌즈를 이제 줌을 당겨가지고 카메라를 이제 잡았을 때 화질을 상당히 좀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TOF 기술이 비단 이제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는 원래 이게 비행기에서 활용이 됐던 기술을 이제 카메라 모듈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킨 기술이거든요. 그 TOF 기능이 이제 탑재된 카메라 모듈을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서는 국내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 때 출시를 한 갤럭시 S 시리즈에 전부 이 그 TOF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을 이제 양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 동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검사 장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요. 요즘에 이제 애플이 지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정말 애플이 대단한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플이 작년 4분기에만 삼성전자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맞먹을 정도의 돈을 벌었거든요. 아이폰 12를 그 정도로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앞으로 애플이 카메라 모듈에 TOF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OIS 기능을 본격적으로 이제 탑재를 할 걸로 이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 보면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은 국내 이제 삼성전자 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 대한 가능성들도 점점 더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OF 채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동사 이제 실적도 계속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월 말에 아주 강하게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서고 난 이후에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눌림목을 만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15,000원 정도까지 이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000원대 이제 단기 가격의 저항을 뚫어낸다면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매수 가격은 15,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7,000원, 손절 가격은 13,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자율주행 쪽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